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2023년 여름 잘 지내기 유아편. 우리 아이가 쭉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목만 들어도 참 기쁘네요, 제가.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데 문해력을 논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결국 그 문해력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책을 좀 편하게 대하고, 그래서 바쁘고 재밌는 게 많아도 나는 책이 더 재밌어. 이렇게 해서 그 다독의 경지에 이르러야 그래야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너무나 재미있는 강렬한 자극들이 도처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딱 그 정답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 이 단맛에 길들여지다 보면 진짜 점점 그래서 의미를 해석해내고 또 거꾸로 표현해보는 능력은 퇴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커서 이런 세상을 접한 우리도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처음 알아가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좀 편애하고 좋아하게 되려면 아주 길게 보고 당장의 조급함으로 책을 거부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머님들의 바람. 사실 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이가 쭉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소망. 작은 소망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선생님, 어떤 책이 좋은 책이죠? 혹시 권장도서 리스트 좀 주실 수 없어요? 우리 아이는 자동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동차 책만 계속 보고 싶어 해요. 좀 다양한 책을 읽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책만 보려고 해요. 이렇게 책 선정에 관한 질문들도 있고 또 책 읽는 시간, 행동에 대한 질문들도 많았죠. 네, 또 이런 고민들도 하세요. 우리 아이는 책을 엄청 빨리 넘기고 딱 좋아하는 그 그림만 보려고 해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나면 못 참아요. 그거 가지러 가야죠. 그래서 한 권을 진득하니 제대로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다들 뭔가 이 책이라는 것을 대하는 마음이 좀 무겁구나. 그래서 아이들의 책 읽기가 진짜 부담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인지 그런 분들께 되게 어떻게 해두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또 이런저런 노력들을 너무 과하게 하시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이에요. 아마 책 읽기 이야기에 귀가 쫑긋해지셨다면 대부분 그러신 환경일 텐데요. 우리 집을 한번 좀 상상해 볼까요? 우리 집 거실에 책장, 아이 책이 빼곡히 들어있진 않은가요? 아니면 우리 아이 수준을 한참 넘는 각종 전집들이 꽂혀져 있진 않은가요? 책을 구비하실 때는 이 책은 우리 아이의 이런 점을 자극해서 이런 도움을 줘요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히면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잘하게 되겠군. 사실 이런 기대감에서 책을 구매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강한 목적의식 때문에 집에 들인 책들을 우리 아이가 언제 한번 관심을 보일까? 이런 거에 엄마가 촉각을 세우고 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공감을 좀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당연히 좌절하고 좀 실패감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엄마가 느끼는 마음은 엄마만 느끼고 말까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냥 꽂아둔 거고 아이에게 막 강요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하다못해 내가 사온 티셔츠 애가 싫어해도 막 안타까운 티가 나지 않으세요? 네, 아이도 그걸 느낄 거예요. 이거는 마치 입 짧은 아이에게 아니면 좀 편식이 있는 아이에게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렇게 쫙 펼쳐놓고 괜찮아. 너 먹고 싶은 것만 먹어. 다 먹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네. 장면을 상상만 해도 체할 것 같습니다. 숟가락이 안 들어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는 우리 그동안 내가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었나? 이 부분도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진짜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었다면 그런 것들 좀 채워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랑 책 읽는 시간이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경험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책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많이 사두었지만 함께 읽어볼 시간이 없었다. 그런 분들이라면 시간 내셔서 다른 데 에너지를 막 쓰시기보다 아이와 함께 책을 구경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훑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평소에 나는 책 읽기만은 꼭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아. 난 잘하고 있으니까 가 아니라 책을 어떻게 읽어주고 있는지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어린 아이들이라면 집에 있는 책이 그게 뭐든 아이가 좀 좋아하는 방식대로 가지고 놀아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 절대 찢거나 훼손하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걸 권장할 수는 없죠. 영아들에게 책은 지금 좋아하는 또 다른 놀잇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놀이에서 강조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걸 책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아이가 어떤 놀잇감을 어떻게 가지고 놀던 제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 이제 좀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죠? 이걸 책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한 가지 책만 읽는다고 해도 그걸 하게 해주시고 책에 있는 자동차 그림을 보다가 우리 집에도 자동차 있지 하고 그 자동차가 생각이 나서 거기로 흥미와 관심이 옮아가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의 흥미와 요구 이런 걸 누르고 관심도 없는 책을 끝까지 봐야 자리를 뜰 수 있어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아이도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개인적인 책 읽기를 수용해 주셔야 그 다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오늘만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내일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책을 접하게 되잖아요.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영유아 시기에는 인생을 통틀어 책을 가장 많이 보는 시기라고 할 만큼 아이들 책을 좋아합니다. 그림만 봐도 좋고 재미난 말, 특히 이 시기에 똥, 쉬, 뿌지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있는 건 다 따라해 보려고 해요. 사실 아이들이랑 책을 읽으면 계속 읽어달라고 해서 힘이 들기도 하고 엄마는 책을 읽고 싶은데 아이는 책에 있는 그림을 흉내낸다던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래서 좀 힘이 들기도 하시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엄마가 원하는 책, 엄마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좀 서운한 것뿐이시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도 우리 아이의 책 읽기에 좀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의 실체가 뭔지 번지수 잘 찾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책 좋아해요. 책을 읽다가 엉덩이가 들썩하고 장난감을 가지러 가는 아이나 일어나서 똑같이 그림을 따라 흉내내보고 춤추는 아이나 다음 표지를 빨리 넘기려고 하는 아이나 이런 아이들 모두 나름대로 책을 아주 좋아해서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책을 그래도 내 취향대로 읽을 수 있게 허용을 받은 아이들이라면 책에 대한 즐거움이 잘 유지되었을 거고요. 유아기로 오면서는 엄마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를 즐기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야기에는 뭔가 이렇게 흐름,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상상도 하게 되고요.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지? 유추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어. 또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모두 아이가 아직 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책에 대한 흥미, 학령기 그리고 성인까지 쭉 가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하면 안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단 아이가 읽어달라고 골라온 책을 엄마도 거부하지는 마세요. 아이가 골라온 책이 엄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권해볼 수는 있어도 싫은 티를 내시거나 강요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엄마 마음대로 책을 사든 거 그것도 좀 자제하실까요? 네, 마음에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는 책에 관심 안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엄마가 여가 생활을 즐기는 모습 보여주는 거 중요해요. 너무 어려운 책, 긴 책을 하려고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아이들 그림책 재밌거든요. 아이들 그림책도 함께 보시고요. 물론 이 경우에도 그게 진짜 팩트인지 엄마 생각인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만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 영유아기까지 아이들이 싫어할 만한 것만 안 하신다면 엄마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판매업자의 광고에 현혹돼서 전집을 덜컥 들이시지 마시고요. 동네 어린이 도서관 잘 해놓은 데를 이용하세요. 우리 세금 많이 내잖아요. 나라에서 그렇죠. 잘 해놓은데 먼저 활용합시다. 가까운 도서관을 알아보시고 거기 대출카드도 만들고 그곳에 그냥 오가며 좀 들러보는 거예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도 가시고 화장실도 한번 들러보시고 물도 잠깐 마셔보고요. 저는 저희 동네 도서관에 그 김에 들렀다가 시원해서 책을 좀 볼까? 이래서 책을 좀 보다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그냥 쉽게 이용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시고 또 루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저희가 서점에서 책 고르시는 것보다 동네 도서관을 먼저 가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서점에 가면 안타깝게도 책을 다 꼼꼼하게 랩핑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성인 책이나 만화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유아 그림책들도 그렇게 다 해놓은 걸 보면 서점에 계시는 분들도 책을 이렇게 앞에 표지와 무슨 내용이 있는지만 알면 된다 생각하는 건가?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 그림책이라고 할지라도 엄마들도 우리 집에 새롭게 들어오는 책인데 내용을 좀 보셔야죠. 물론 아이들도 말할 게 없고요. 그림책 가격 만만치도 않은데 예전처럼 내가 다른 데 아껴도 책은 꼭 사주겠어. 이런 마음 드시겠지만 먼저 도서관에 가서 아이랑 책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 사실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옆 책을 들춰보는 기회도 생기고요. 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가 읽고 있는 책에 흘끼들끼 눈빛이 가면서 새로운 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엄마 입장에서 내가 비용을 주고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좀 읽어봐. 여기 정말 재밌는 게 있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권 꼭 읽는 책, 이건 엄마랑 같이 읽을 거야. 이렇게 푸시하시는 거 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좀 가끔 제가 볼 책을 좀 지르는 편인데요. 전 선생님 진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그림책을 정말 신기하게 거의 다 알고 있고 그런 편인데요. 동네 도서관을 지금도 아주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도서관 이렇게 꾸준히 이용하는 일상, 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저희 동네에 큰 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요즘 동네 아파트마다 커뮤니티 센터에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제 상호 대출, 이제 큰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책을 빌려오는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어머님들 책들부터 아이들 책들까지 다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유아 아동 코너에 잘 가봅니다. 그림책이 재미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무슨 책이 새로 나왔나 이렇게 둘러보는 거 제가 좋아하는 일과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또 직업인지라 도서관에 가면 부모님들은 아이랑 어떻게 책을 읽고 계시나 아니면 부모님들은 뭐 하고 계시나 이렇게 잘 살펴봅니다. 좀 넓은 도서관에 가면 벽둘레로 부모님들이 쭉 앉아 계세요. 왜 아이들하고 같이 안 앉아 계시지? 아이들이 글을 다 읽는 아이들인가? 하고 이렇게 둘러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곳에서 엄마 아빠들은 핸드폰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가깝지도 않고 이왕 아이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길어도 1시간 정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고르는지 또 책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랑 도서관에 갔었을 때 지속적으로 흥미를 보이고 관심을 보이는 책이 있다면 집에 하나 구매하셔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이들 책 사실 권장 연령이 시작 연령은 있지만 끝나는 연령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중요한 얘기예요. 애기 책이라고 버리지 마세요. 아이들은 그 애기 책을 조금 더 성장했었을 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책을 동생들에게 읽어주겠다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져가겠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결국 책이라는 거 버릴 게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르실 때도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시는 거 필요하시겠죠? 네, 그리고 저는 다른 경우들도 좀 보여요. 아이의 반응은 살피지 않고 도서관에 오는 것도 마치 학원 가는 것처럼 숙제처럼 느껴지게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보여요. 아마 부모님들 마음이 좀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것 또한 길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만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내 말 잘 듣는 영유아 때나 아니면 좀 길면 초등 1, 2학년 정도까지 이때까지만 도서관에 드나들고 싶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이런데 힘 빼지 말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할 얘기가 아주 많이 있지요. 도서관을 상상해 볼게요. 대출을 하려고 해요. 아이가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집에 가져가고 싶은 책을 골라왔어요. 멋지게 대출대에 딱 올려놨는데 그 책을 본 엄마가 야, 이거 애기 책이잖아. 라고 하면서 여기 5살 책은 여기 있네. 6살 책은 여기 있네. 우리 여기서 고르자. 라고 하시고 자꾸 더 수준 높은 책을 골라오라고 압력을 주세요. 더 수준 높은 책을 보는 거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이 어려워지는 거지 그걸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우리 아이의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거? 그건 아니지요.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 선택하고 읽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골라온 책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부정적인 평가 정말 아이를 실망시키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 책에 대해서 읽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강한 열망이 있어야 다음에 또 책을 고르고 싶고 또 도서관에 오고 싶지 않을까요? 네, 책 고르는 이야기를 좀 해서 말인데요.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대출 건수가 5건이면 5건 꽉 채우고 싶죠. 특히 온 가족이 대출 카드를 만들었다면 엄마 거, 아빠 거 다 포함해서 한 인당 5건을 다 채워야 할 것만 같은 욕심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워낙에 책을 많이 골라가고 싶은 초등생이라면 상관없지만 대출하고 마무리할 때쯤 되면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빨리 좀 나가 놀고 싶다. 좀 나가서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더 골라와봐. 너는 보고 싶은 책이 없어? 이러시면서 좀 핏잔도 주시고 막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불편합니다. 싫겠죠. 네. 또 반대로 대출 건수가 몇 건 안 되는데 아이가 고른 책보다 엄마가 고른 책이 더 많다. 그것도 자제하셔야 합니다. 물론 엄마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시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이 책인데 엄마가 읽어주고 싶은 책이 많다. 그건 욕구 조절이 좀 필요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게 맞는 거고요. 어머님이 주도권을 갖고 이 아이에게 이 책을 읽어줘야지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방학이 되면 아이들 방학 권장 도서라고 해서 여기저기 출판사 홈페이지나 SNS 이런 데 올라오고 하는데요. 이거 권장도서? 권장도서 이꼴 꼭 읽어야 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담감 때문에 도서관에서 그 책들을 쫙 대출하시고 방학 동안 이거 다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 엄마도 힘들지만 아이에게는 정말 책을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내 흥미와 맞지도 않고 또 수준도 제각각인데 우리 그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고 골라주실 땐 아이들 말을 좀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좀 지역적인 예시를 들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도서관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하지만 흔히 하게 되는 행동들 그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거.
책을 어떻게 읽어주느냐 이전에 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죠. 바로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시면서 아이한테는 너 책 봐, 책. 엄마가 어디서 봤는데 그렇게 인쇄된 책 읽으면 너한테 너무 좋대. 이것도 읽어야 되고 저것도 읽어야 되고 옆집 누구는 무슨 책도 읽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 절대 안 먹힙니다. 엄마도 보셔야죠. 네, 물론 영유아 때부터 해당되는 건데요. 이 시기 아이들, 엄마 아빠의 행동을 가장 많이 모방하죠. 부모가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또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행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 오늘 좀 여러 번 찔리는데요. 네, 저 또한 좀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처럼 책을 좀 별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쩌지?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네, 결국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부모가 어떻게 책에 대해 접근하느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엄마가 책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아이들 책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취향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는 거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넌 나보다 나아야지, 책 좀 많이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자꾸 아이에게도 부담스러운 일,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3년 전에 그 별그램에서 북클럽을 우연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책을 좀 가까이 하게 됐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아, 나도 내 나름대로 좀 책 읽기를 즐기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혹시 책에 대한 흥미를 못 느끼셔서 아이들 책 읽기가 더 걱정인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40 중반을 향해 갈 때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거든요. 네. 엄마도 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책이란 건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한테 재미가 있어야 읽어지는구나를 우리 오 선생님이 실제로 경험하셨다고 하네요. 네. 어머님들도 이런 경험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 좀 이해하게 되지 않으실까요? 아이들의 인생 굉장히 깁니다. 길게 보시고 지금은 엄마 목소리로 듣는 책 이야기가 즐겁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런 경험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고 이번 주말 어머님들이 하실 일 리스트에 우리 동네 도서관 알아보기, 또 우리 동네 도서관 구경 가기가 꼭 첨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